자, 오늘 수요일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저기 지난 월요일에 또 조상호 변호사하고 일요일 밤이었어요. 일요일 밤이었군요. 네네.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 안 되던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주문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해서 그렇게 보셨군요.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원래 아는 그 얘기부터 그럼 사람인데도. 하죠, 그러면은. 네네. 예, 뭐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 뭐 박은정 의원 등 뭐 네. 여러 국회의원 등이 진행한 뭐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가겠다고 했는데 안 왔다. 네. 근데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거짓말이라고 박은정 의원실에서. 아, 그래요? 네, 사실이 아니고 토론자가 정해 있잖아요. 보통 토론회를 하면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로 낼 수는 없는데 플로어에 오셔서 얼마든지 해라. 그리고 플로어에서 한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그러니까 명예교수인 한인석 교수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네. 이분도 플로어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그렇게 고관대작은 아니잖아요. 사실 국회 입장에서 볼 그래도 때. 법무부 장관을 대리할 수 있는 아니 정도의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전 보좌관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건 또 처음 봐요. 보신 적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리하더라도 이를테면 해당 기관이 무슨 토론회 우리가 뭐 토론자로 부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잖아요. 의원실에서 이제 니네 법무부의 이름도 좀 뭐 입장도 밝혀라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하여튼 토론자로 나가겠다고 그랬고 플로어에서 토론 얼마든지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했다 해가지고 이제 박은정 의원실은 또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박은정 의원실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 제가 거짓말이라고 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유튜브에 계속 나오던데 저는 굉장히 정말 매우 이례적인 그러니까 조상호라는 캐릭터가 이를테면 그렇게 통하는 캐릭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그렇게 곳곳에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캐릭터 이런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동원해 가면서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사라는 건 뭐냐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수사잖아요. 수사 개시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검찰 아닌 아니요. 그러니까 개시권만 얘기하고 어차피 지금 뭐 그걸 수사권 전체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은. 그러니까 개시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패 범죄.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보안 수사권이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면 수사권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수사권. 아니 또 다른 의미의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수사권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사라는 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카르텔로 보고 또 뭐냐면 전관 예우나 이제 뭐 매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역 언론사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 아들이 약간 사고 뭉치였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잘했죠. 징역 1년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되니까 감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또 사고를 쳐요. 뭐냐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징역 1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이를테면 뭐 벌금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약식 명령이란 걸 통해서 나올 상대적으로 뭐 아주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진압하고 근절해야 될 범죄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부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패는 이제 주로 검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건설업자가 지역 유지 토호에다가 뭐 막강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요. 로비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로펌들을 통해서 뭐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온 그러니까 이 송치가 되잖아요. 검사는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냥 갖고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버리는 거죠. 도가라고 네.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질질 끌다가 네, 또 하나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보안 수사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수사할 것.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찰관한테 다시 수사하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꽤 지나가요. 뭐 이러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버리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유력한 건설업자가 이를테면 뭐 1,000억대 또는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아끼는 아들을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얼마를 쓸 거냐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쓸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법조 시장이 아니라 전관 법조 시장이 몇 조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광수라고 민정수석했던 사람이 그것도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하여튼 취임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한학자를 위한 변호인이 되고 한학자를 위해서 특검을 방문해요. 그럼 그건 얼마짜리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광수란 사람 또는 저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로 진용을 쭉 깔아 놓으면 뭐 한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어가 되겠죠. 엊그제 민정수석이 바로 특검에 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로펌의 대표가 말이야 자기 수석 변호사가 있는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한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방어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돈 얼마 쓸까요? 100만 원 쓸까요? 1000만 원 쓸까요?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죠. 한학자는 자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도박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절 한 번 해도 뭐 몇 억씩 준다니까. 그러면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철퇴를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 가장 심각한 고리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만 검찰개혁이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그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법기술을 발휘하면서 막 섞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수청 같은 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라고 보낸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탄을 노리시고 근데 이제 또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만약에 수사권이 온전히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될 경우 그 견제도 안 되고 왜 견제가 안 돼요? 견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검찰로 송치해야 돼요. 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학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원내대표했던 추 씨 거기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강제 수사는 뭐가 필요하냐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주고 법원이 발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그중에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경찰 노조를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부 감시가 활발해지거든요. 서장님이 이 사건 쌈싸 먹으랬어요. 이런 게 이제 내부 고발이 되려면 그 대항 권력 같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노동조합 없고 직현만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경찰이 대한민국 전형적인 국가 경찰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잘 나가는 나라들은 자치 경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자치 경찰하자. 그럼 힘이 쪼개지잖아요. 물론 그 경찰권을 도지사가 행사한다는 거 생각하면 약간 끔찍하긴 해요. 오세훈이가 행사한다. 끔찍합니다. 오세훈도 끔찍하지만 김진태라든지 뭐 옛날에 홍준표라든지 이렇게 하면 끔찍하긴 한데 그게 민주주의에 맞으니까 하여튼 견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 민주당의 구상 중에
중에는 경찰 전담 감시기구 신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게 뭐 하냐면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중, 3중, 4중 어제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10가지. 10중은 약간 과장인 것 같고 지금도 2중, 3중, 4중의 견제장치, 감시장치가 있어요. 실효성 있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하자는 거예요. 네. 만약에 행안부하고 검찰은 섞이지도 않는 조직인데 거기가 수사권을 가져가지고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세졌다 쳐요. 에? 그러면 검찰보다 셉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네.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의 베이스로 한 전관인 변호사의 매출과 수사권이 떨어져 나간 다만 공소만 하는 공소청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전관의 매출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볼 때 10배 이상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지금 악을 쓰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검사들이 그러는 건 좋은데 검사들만이 아니라 법조 일반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 일반의 이해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주고받는 거잖아요. 로펌에선 식구고 이런 거예요. 다 연수원 동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카르텔로 엮여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파인 것 같은 변호사들이 대거 저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선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법조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그 사람이 참여연대 활동을 하든 민변 활동을 하든 또는 민주파로서 어떤 활동을 하든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조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시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 같은 게 지금 쳐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직역 이기주의에서 자기네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인데도 왜 그러냐라고 네. 묻는 거예요.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네. 사실은 검찰이 경찰의 그 막대한 권력을 가져가게 된 얘기도 일제 이후로 경찰이 그동안 자기 권력에 도취돼서 민생을 짓밟고 그래왔던 그 과오들이 있었단 말이죠. 경찰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방안대로라면 네네. 현재 경찰의 힘을 더 실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네? 일이 있다는 건 상상의 상상을 거듭해야 돼.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 행안부 소속으로 외청에 경찰청이 있어요. 네. 그다음 행안부 소속으로 외청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활발히 인적 교류를 할 거다. 상호 인적 교류를 그래 할 거다. 보입니다. 안 예. 보여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법무부하고 검찰은 활발한 상호 교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다시피 돼 있어요. 맞죠? 예. 법무부 차관이 누굽니까? 검사예요. 예. 법무부 기조실장 이진수. 검사예요. 예. 법무부 법조실장 검사예요.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예요. 성상원. 법무부에는 수두룩 웃음아발의 검사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한다면 다 어디 갑니까? 다른데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맞죠? 네. 상호 인적 교류가 활발하죠. 그럼 경찰관들이 네. 행안부에서 그렇게 상호 인적 교류를 하고 있나요? 없어요. 기껏해야 2-3명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몇 명 더 있었을 때가 윤석열 정권 때예요. 언제냐? 네, 예.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경찰국장이 현직 치안감이 와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깨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권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반발하기도 했잖아요. 다 예.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대보시오 하면 다 해요. 다. 그렇죠? 그렇죠. 매우 이례적으로 뭐 천정배부터 몇 명이 있었던 게 강금실 조국. 이렇게 예. 조국은 너무 짧게 했고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성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파 때 조금 예외가 있었을 뿐이고 예. 나머지는 누구예요?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럼 네. 경찰관 출신 행안부 장관 대보세요. 찾을 거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건계라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국회의원도 하고 검사 출신. 이건계? 이건계. 이건계. 이건계라고 있었는데. 그말 잘못했다. 제가 그 양반한테 고소당할 뻔했어요. 그래요? 이건계 씨가 31살에 서울 시경국장. 31살에? 네,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장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냥 하위 파트너 같은 급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무슨 경찰이 뭘 어디 날구겨요. 옛날에 날구길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자유당 때죠. 그때 친일잔재 청산 못하고 네. 이승만 정권이 매우 독특하게 경찰에 기대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4.19 때 막 몽둥이질도 경찰을 통해서 시키고 예. 그러나 그다음부터 경찰은 그냥 정권의 뭐 자기들이 하는 표현이니까 개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정권 교체 직후부터 새 대통령만 따르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인사사강호 교류는 정성호 장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교류가 없었는데요. 뭐. 예.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아니 가닥을 잡은 게 아니라 예. 이것도 정말 참 불쾌하고 불편해요. 예. 자, 대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예.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게 공개 토론회가 10번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안을 계속 만들었어요. 저희는. 예. 같이.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죠. 이재명 대표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다 그렇게 있어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검찰이 하도 자기네들이 특수수사 역량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네. 사장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럼 그 특수수사 역량을 살려보자. 국가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고 예. 놓치면 안 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검찰이 수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검찰의 역량은 전부 다 검찰의 권한에서 나온다. 예. 사람들 불러다 마음껏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보이는 거지 예.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가 기준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검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총리실 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안부 안이 된 거예요. 이게 공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예. 게다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뭐가 됐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됐어요. 국정기획위원회 2달 동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의 정말 돈도 못 받고 자원봉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재명 정부 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네. 국정기획위원회 아니에요. 예. 그때 검사들이 정말 그걸 농간을 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걸 돌파해서 만들었어요. 예. 법무부의 농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 몇 번이나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성호, 조상호 두 사람이 예. 검사들의 스피커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제기 다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생산하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키려고 해요. 유지만 해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네. 강화는 뭐냐면 대검 중수부 있었죠? 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그러니까 검찰이 하나의 부서였잖아요. 네. 중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하고 똑같은 위상을 갖는 외청이 검사들의 놀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데 훨씬 더 많은 고위직을 포섭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국민 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아직 뭐 정식 임명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정책보좌관이 주장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그래서 일종의 연성 구태타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들의 동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이 이제는 저 검찰 개혁하지 말고 민생에만 집중해라. 이제는 뭐 한미일 북중러 이런 거 복잡하니까 외교에만 집중해라가 아니라 여전히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일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일탈도 있지만 네.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민주진영 안의 그 법률가들 중에서도 이거는 불가피하다. 뭐 물론 정치 검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민주 진영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요구권 그 기관이 요구하는 거예요. 또 뭐 징계도 요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는 매출이 안 떠요.
매출이 뜨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박찬훈 변호사, 뭐 네. 양홍석 변호사 늘 그랬어요. 예. 제가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박찬훈, 양홍석 다 같이 활동한 적도 있어요. 잘 압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뭐 몇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김영남 의원, 또 조상호, 신인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보시면 돼요. 그게 법적 카르텔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카르텔은 뭐냐면 민주 진영을 뛰어넘는 카르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법조인 이전에 시민이어야 되지 않냐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 시민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내란 극복이 중요하잖아요.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행안부 산하의 총수청으로 가게 될 경우면은 확실하게 그 검찰,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이 될 검찰과는 구분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예.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못하게 하면 네. 어마어마한 결과가 생깁니다. 김호수가 전 검찰총장이어도 예. 한학자가 더 이상 전화 안 하게 돼요. 그렇지. 네? 예. 왜냐하면 이 수사 쪽도 해야 되고 공소 쪽도 해야 되거든요. 둘 다 예. 해야 되잖아요. 예. 돈도 따블을 들고요. 예. 이게 겹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해서 성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원칙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진보 유튜버들도 자꾸 조상호 정책보좌관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부르면 같이 불러라. 저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네. 같이 불러서 공통으로 마이크를 주고 같이 이야기하게 해달라. 네. 왜냐하면 사실관계 짚어야 되잖아요. 네, 뭐가 네. 맞나 짚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차기 국장님의 아침부터 열변이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가슴 아파서 그래요. 예. 제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비극 얘기하기 전에 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치도곤을 당했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의 역사가 아니라 네. 당대사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가 또 했던 윤석열이가 일이기도 하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거, 예. 그 부인 뭐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뇌물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스크린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집 근처에 세탁소 주인까지 막 압수수색하고 그 세탁소 주인이 행방불명되고 막 이런 사건이 아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 입장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이 아주 세게 몰아쳤어요. 조국 장관 그랬고요. 뭐 조국 장관 잘만 하지 않았대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전 조국의 정치재개도 마음에 안 들고 예. 누가 저거 족발을 하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 족발을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거 다 떠나서 조국에 대한 뭐 캐릭터나 호불호를 떠나서 조국이란 사람과 그 일가가 검찰에게 당했던 일은 그럼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것뿐입니까? 멀쩡한 기업 잡아다가 족치고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람 한 대도 때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고문 가혹행위보다 더 끔찍한 인간을 압박하는 일들을 했어요. 네. 저희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다가 숨진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 인권연대에서. 예.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사건 건수로 보면 정확히 98대 2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98%가 검찰 때문에 죽었고 2%가 경찰이에요. 예. 경찰이 잘못한 조직이에요. 저 경찰 치른 거 너무 많아요. 내란 때 정말 그 국회 봉쇄했던 경찰관들 네. 책임 끝까지 묻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렴하게 굴 수 있는지 규탄하고 싶어요. 네. 조지호나 뭐 그다음에 그 앞에 했던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경찰대 7기 있어요. 뭐 그런 경찰청장들이 이렇게 작태를 보면 정말 분노해요. 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98대 2였어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파 정권이냐 보수파 정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7대 3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70%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30%가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럴 때 죽은 사람들이 차이가 도드라져 보이시죠?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요 더 이상 수사 과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다만 한 명이라도 줄이자는 거고 사람 목숨 구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 못하면요. 네. 내내 못해요.
심사숙고하자고요? 20년 넘게 심사숙고한 현안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도권 당한 현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심사숙고하자고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분노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벌써 이것만 한 30분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중요한 이슈라서. 그리고 저는 조상호 변호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약간 대응하는 성격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 말씀이었고요.